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0월 30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박수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강타가 완벽한 대성을 만들어놨습니다. 264.6배, 그것도 A급 승부처로 부산 준메인, 부산교차 준메인 승부처에서 일요일 경마 부산교차 준메인 승부처인 몇 경주였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부산교차 4경주였습니다. 자, A급 준메인 승부처로서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그야말로 264.6배, 1000원을 배팅을 하면 20만원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10만원을 배팅을 하면 만원을 배팅하면 200만원, 10만원을 배팅하면 250만원,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264.6배, 264.6배를 마추픽추가 메이드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추픽추를 대가리로 놓고, 자, 9번 마이블레이드를 때리고 2번 글로벌킹과 우리의 강력한 강타의 갈리마 10번 불패의 바람을 노려서 10번 5번 막걸리 들어오면서 복승식만 264.6배를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고배당이 연장 터지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일요일날 오전 또 A급 1호 경마 승부처인 오전장이었죠. 부산지에서 1호제 3경주에서 3번 슈퍼블로드를 축으로 놓고 8번 희망이를 제대로 된 단통으로, 이번엔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20.1배, 29.9배. 딴 사람들은 요 경주 하나만 적중을 했다고 난리부스를 치는데 우리는 A급 첫 번째로 이걸 마치고 또 264.6배를 마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6연속 적중을 시켜드리는 가운데 264.6배를 마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기고 있는 자금으로 갖고 들이대가지고 때린 거라서 그야말로 대승 중에 대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산교차 난리 났었죠. 부산교차 3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선 5번 플라멘코의 7번 스타명을 7.6배, 15.9배 맞춰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또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또 단통이었죠. 8번이 천지스톰의 10번 에이지랑 내일까지 뛰어도 이건 단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5배, 4.6배 단통으로 또 온리 단통으로 또 맞춰드린 게 또 있어요. 딱 두 방으로 스페셜 때 강토리 또 두 방 내에서 4.6배, 5.6배 맞춰드렸고, 또 천지불패가 무조건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석세스 스토리를 때려서 복승 21.5배, 쌍승식이 74.4배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부산교차 경마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메인 승부처에서 또 행운보청을 자르고 들어가서, 자, 이 뉴화이트 삭스를 놓고서 또 5번 늘 푸른 총령 요것도 맞춰드렸고, 또 토요경마에서는 제주 메인 승부처를 또 맞춰드렸죠. 항해명산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1왕초의 항해명산, 한라명산까지 싹쓸이 적중이 나오면서 또 A급 메인 승부처를 멋지게 또 제주경마 역시도 적중을 시켜드렸던 강타입니다. 또 토요경마에서는 제주 준메인 승부처도 또 맞춰드렸어요. 천왕성을 가감하게 자르고 10번 번개왕자를 놓고서, 자, 6번 신해장구를 또 맞춰드렸고요. 또 토요 준메인 승부처인 번개마가 또 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번개마에 바람이 분다. 자, 요거까지 또 맞춰드리면서
또 토요 준메인, 또 토요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삼봉의 태양제국 또 단통으로 또 맞춰드렸고, 또요 후반부 단통 경주였죠. 그야말로 10경주에서 호롤하게 포레스트리, 자, 요거 7.1배, 10.5배 단통으로 맞춰드리면서 완벽한, 일요일과 또 토요일 날 완벽한 대승을 만들어 드리면서, 자, 그야말로, 완벽한 상황을 냈던 지난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적중 내용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그냥 뭐 무조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제가 봐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부산 경마 전반적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제주 경마는 원래가 이제 강타가 잘하니까, 오늘 부산 경마는 배당에 한 두세 개 경주가 월말 경주로서 터지는 경주가 있고요. 제주 교차가 또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데, 기본적으로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중배당 경주가 또 한 두 개 경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부산 제주 경마는 상당히 재밌고, 또 강타가 근간에 부산 제주는 거의 싹쓸이니까 그냥 뭐 강타에게 오시면 됩니다. 최고의 매출과 랭킹 1위의 적중과 환수를 가리키고 있는 강타에게,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부산 제주만큼은 강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제일 잘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하신 경마면 이겨야 되니까, 그 이기는 경마를 위해서는 뭐 제가 좀 오래됐다고 해서 뭐 식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돈이 많으신 배불른 분들이 하는 소리고, 이기고 싶으면 오셔야 됩니다. 제가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마를 뭐 잃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넣고 돈 먹기인데 무슨 뭐 남한테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따시고 싶으신 분들만 오시면 돼요. 자, 전 자신있게 이번 주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검사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4번 중앙도로가 좋고, 중앙대로 자체가 주행검사 자체도 괜찮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내측으로 약간 기대는 면도 보이고, 주행 거북기를 좀 보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뛰기는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걸음이 좋았고, 고개를 마지막에 이제 딱 잡아놓으니까 종반 탄력도 상당히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4번 중앙대로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해보도록 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행검사 기록이 우수하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걸음 자체나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은 이번 장군의 후예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 마필도 전반적인 이 주행 안정감이라든지 또 실전에 들어가서 의외로 상당히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장군의 후예 같은 마필들도 주행검사 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적응력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 장군의 후예 같은 마필들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일 현장에서 배당만 하나를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대련만 하나를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마리만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대가리는 와있죠. 7번 산타글로리아입니다. 얘 놓고 때릴 거예요. 7번 산타글로리아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괜찮아요. 그 이번 편성 자체에서 선행을 누가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끝까지 돌 수 있게끔 편하게 놔주느냐, 아니면 강한 압박을 시도하느냐, 받고 쓰러지느냐, 요게 관건인데, 의외로 중배당 단통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또 인기마가 단통으로 메이드가 될 수 있는 마필이 연대가 걸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받치기로만 가져갈까 아니면 자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저는 중배당을 자신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아니고 신마경주는 추천 경주로 뭐 매출 띄우려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부산은 제주 경마는 매출도 탑이에요. 탑이니까 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석대로 갑니다. 정석대로 가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될 수 있는 마필,
자, 단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을 찍어놓은 마필이 있으니까 바로 그 마필을 놓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단통, 준비된 단통을 기대하고 있는 부산 이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놓고 때리는 마필은 7번 산타그로리아가 능력도 좋지만 또 전개도 이점도 갖고 있지만 훈련 상태도 최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진 3경주입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마사의 해설위원 시험에 갔는데 3번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이유가 조교를 안 보기 때문이래. 전 조교를 보냐고 물어보면 조교 본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또 같이 간 후배 전문위원들이 형 좀 강타임 조교 본다고 얘기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교를 안 보는 걸 갖고서 조교를 보냐고 물어보면 조교를 본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조교가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 한다고 그렇게 자꾸 조교 타령만 하고 있고 혈통 타령만 하고 있는지. 아니, 경마 전문가가 마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마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올바른 경마 습관을 갖게끔 하는 것이 경마 전문가가 할 일 아닌가요? 조교를 봐야 전문가고 혈통을 알아야 전문가냐고. 이게 마사회가 뭐 지낼 거냐고. 하물며 그 방송팀까지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네가 최고라는 그런 아직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럼 뭐라 그렇게, 그럼 지가 대통령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루한 생각, 올드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일을 한 자락도 안 하고, 예산이나 이런 건 엄청 많은 데가 일을 한 자락도 안 하잖아. 방송실도 가보니까 뭐 낙후돼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그 안에서 떠들고 앉았고 그거를 그 월급을 주고 있는 것도 저는 웃기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뭔가 방송팀이 방송팀 같은 게 일을 해야지. 그거 하나, 경주한테 시부렁 되는 게 그게 방송팀이야? 방송팀이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받고서 그거밖에 일을 안 해도 되는 거냐고. 전 까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편파 판정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자기네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그것도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그러면 뭐 지 맞는 사람만 그럼 공산당이냐고. 지 맞는 사람들만 그 쓰게. 지가 경마팬이냐고. 경마팬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지. 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거기 앉아있냐고.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제 얘기 틀려요? 제 얘기가 틀리냐고요. 뭘 안다고 떠드냐고. 뭘 혈통을 알고 자기가 뭘 경마를 안다고 거기 앉아서 떠들고 그런지. 나 진짜 꼴같지도 않아서 진짜. 나 진짜 꼴망새 보기 싫고 꼴같지도 않아요. 거기 가서 그냥 사기나 주고 앉아있어. 니네가 뭘 경마를 안다고, 그 모자 색깔 알고서 씨부렁 되는 거 내가 더 잘해. 그런 것도. 하면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맨날 벌어도 틀리고 하면서 그거 하라고 그러면 내가 더 잘해. 그럼 나를 아나운서로 쓸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그런 사고방식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산 3경주입니다. 놓고 때리는 마필은 12번 100만 돌입니다.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성장을 해서 꾸준하게 크는데 그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성장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왜? 밥 잘 먹고 잘 뛰고 있으니까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번의 100만 돌이는 계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경제력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 지난번에는 추임력 측면에서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엔 선행력을 끌어내고 소폭 추임력이 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점진적인 경제력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런 11번 100만 돌이는 능력상 대가리고 당연히 훈련 상태도 좋고 또 승부 의지도 강하니까 가져가는 마필이다. 결론적으로 12번 100만 돌이를 놓고 때리는 경주고 뭐 큰 배당보다는 단통 경주가 유력한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번 4경주에서는
때리고 받치면 끝나는 경주인데 능력 관한으로 놓고 본다면 10번이 끝판일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주는 끝판일주는 완벽한 대가리로 봐서는 안 돼요. 놓고 때리기는 하는데 얘가 완벽한 대가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 마리만 갖고 가야 돼. 왜냐면 한 방을 때리고 양방을 받쳐야 돼. 그럼 왜 그러냐? 그런 경주를 하는 때는 충마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으면 때리고 받치는 게 안 되고 또 두 방을 때리는 축을 세울 수 있는 경주가 아니거든. 왜? 얘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10번 끝판열주는 자를 수는 없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를 맥시멈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니까 얘를 더군다나 뺄 수가 없다고. 왜? 추임력 자체가 출전만 위해서 가장 우수하니까 갖고 있는 입상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10번 급한 일주를 자를 수는 없지만 연속 데뷔 후 3번의 경기에서 능력 신장을 꾸준하게 끌어온 게 아니라 급상승된 전력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를 정점을 찍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완벽한 대가리로 볼 수가 없어서 한 방 때리고 양방을 받쳐야 되는 경주다. 왜? 감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경주에서는 한 방을 때리고 양방, 어떤 경주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주는 감축이 서 있을 때는 꽁지를 배당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예상을 하거나 배팅을 하거나 그런 머릿속에 냉정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구멍수, 불안하다고 이것저것 다 사면 나중에 환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배팅을 할 때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죽어도 내 생각대로 죽어야지 억울하지가 않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팅의 요령과 경마를 접근하는 방법과 또 경마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습관을 갖게끔 하는 게 전문가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마라는 것도 혈통이 전부가 아니라 조교가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사의 애들은 자기네 입맛에 맞게 아니 지가 뭘 한다고 떠드냐고 아직도 걔가 참 저는 한심한 게 뭐냐면 그 월급 받고 그 공부 잘하는 머리로 왜 경마 자체를 과학으로 분석을 하고 과학적으로 접근도 못 시키고 노름한다는 식으로 인식을 받게끔 일을 하고 있는 아주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 그 자리에서 떠들고 월급을 받고 있는지 제가 회장이면 너희들은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한다. 이 경마가 이 노름이 아니라 레저이고 이게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경마 팬한테 인식을 시켜라. 오늘부터 거기에 매진해라. 난 딱 그렇게 할 거야. 그러고서 마사학교뿐만 아니라 마사 전문 대학교도 만들고 경마 전문 대학교도 만들고 뭔가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가 자원도 안 나는 나라에서 경마에도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여기 말산업도 육성을 해서 고가의 말도 육성을 해보고 이런 아주 그 선진화적인 머리를 써가지고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요. 앉아가지고 지가 뭐 예상가야? 지 입맛에 맞게 그렇게 떠들고 앉았게? 뭘 한다고 떠들어요? 여자 아나운서, 특히 나이 먹은 여자 아나운서 그 둘이 앉아가지고 밥짓을 하고 앉았어요. 제가 보기에. 아유, 참, 진짜. 한심해서 못 보겠어요. 그리고 아사히 직원이냐고. 위원들이 물갈이도 안 되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몇 년씩 하고. 아이고, 뭐가 있는 건지 도대체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구한테 전화 와도 난 다 할 얘기가 있다니까? 나한테 따지게 뭘 따져. 맞는 소리인데. 뭘 따질 건데. 어떤 놈이 따질 건데, 나한테. 나쁜 건 나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틀린 소리 했어요? 자, 제주교차 이경주입니다.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8과 한백전설이에요. 얘를 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럼 이상하리만큼 이만필에는 안덕수든 김영래 마방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매경주 상당히 많은 훈련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마필을 계속적으로 끌어내고 있고, 또 지난번 경주 때도 어찌됐든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또 능력을 끌어냈고 또 1000m에서도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지점 경주 때 바닥을 때린 것처럼 보이죠. 6착을 차지하고 그 정경주에서 7착을 차지했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능력 자체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8번 한백전설은 마필 자체의 능력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마방의 정성, 즉 정성이라는 게 뭐야? 승부 의지잖아. 승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걸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라는 것이 조건 자체가 안 맞으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운도 따라야 되겠지만 그 운 자체도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야. 그 정성이라는 부분 속에 훈련의 패턴 같은 게 좀 필요한 거거든. 그런 데에 접목을 시키려고 훈련을 보는 거고 또 훈련 패턴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정도거든. 그러면 기본은 뭐야? 능력이야.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아니 아무리 여기 있는 애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지금 뭐 좀 잘하는 애가 누구야? 축구 좀 잘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그 국내 리그에서 잘한다는 애들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메시만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잖아. 안 되는 거야.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축구 실력이 늘어야지. 연습만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실전에 가서 안 되는데, 기량이 안 되는데, 능력이 부족한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메이드인 명성입니다. 놓고 때리는 말은 메이드인 명성이에요. 데뷔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나이스 마방도 약간 울줄리 마방하고 좀 비슷한데, 외국 조교 같은 경우에는 조교가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가 않지만 필요한 조교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마필이 예를 들어서 지구력이 직접 경주에 부족했다면 스태미나를 보강시키면서 구보 위주로 길게 뽑아주고 순간적인 스피드가 부족했고 마필 자체가 어떤 경쟁력이나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면 강한 국어 습보로 인해서 병합 조교를 실시하면서 근성을 보강시키고 이런 필요한 조교를 시키는 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자체도 과학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되고 인터벌 훈련을 실시하면서 그 마필에 필요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어느 시점에서 가장 높여야 되고 마필의 휴식을 어느 시점에 줘서 금요일날 경마를 한다면 최적의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런 그 구분이 마필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만환경 들고 본다는 게 아니라 패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경주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아주 소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훈련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게 또 훈련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사라고 뽑고 관리사가 뽑고 조교복까지 뽑잖아. 그런 거를 갖고서 전문가들이 하나를 갖고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세 개의 부분을 다 나눠서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양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조교사, 조교복, 그 다음에 관리사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왜 이런 것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1번 선동여왕은 저는 이번엔 이 대가리거든요. 능력상은 대가리인데 하나 의심을 갖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김준호가 기승을 해서 대상 경주를 빼고 일반 경주에서는 계속적으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로 보더라도 굉장히 센 말이고 또 기본적으로 김준호하고도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마필이에요. 7번을 기승을 해서 두 번 입상에 성공을 했고 2번은 3착을 했으니까 궁합은 잘 맞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선덕량이 이 편성에서도 가장 대가리급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편적으로 봤을 때 훈련량이 상당히 줄었다. 또 훈련량이 줄음으로써 마필 자체가 더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럼 편성이 약해서 훈련을 안 한 거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1번 선덕량을 이번엔 대가리를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얘가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받치기라도 가져가야죠. 왜? 능력은 대가리급이니까. 그렇지만 일단 불안한 요소를 볼 수 있는 건 직전 대비 부중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줄었다. 그럼 부중군을 이기려면 당연히 스태미나도 더 늘려야 되고 당연히 스피드감도 보강을 시켰어야 되는데 기존의 훈련량보다 거의 반 정도로 줄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마필 자체가 과연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해봤을 때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 그래서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건 좀 전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덕량은 대가리가 아니라 놓고 때리는 마필이 아니라 받치는 막본 정도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대가리를 딴 보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또 실질적인 능력만을 단톡으로 때리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번 4경주는 중배당 내지는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제주교차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대가리만이 불안한 거죠. 자,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춘매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이번에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3번 더스타즈입니다. 더스타즈. 기본적으로 이번에 용병 하나가 일본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오늘 보니까 출전을 안 하고 있는데 비자가 아직 발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쿠야스보다 훨씬 잘 타는 지방 나고야 경마장의 최고의 기수라고 합니다. 우치다 이후에 최고의 기수이고 최소한 이쿠야스의 따구는 잘 탄다고 하니까 엄청난 능력의 소유주가 한국에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불러올 것 같으면 그런 기수가 와서 싹쓸이를 하더라도 뭔가 배워가야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체감을 해야 되는 거죠. 싱가포르에 가서도 참패를 하고 왔잖아. 용군이하고 성실이가 가서 참패를 했잖아. 유승환이도 가고 세비형이 가서 참패를 하고 왔지만 아마 느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자기네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지는 내가 아직 안 되는구나. 자리 잡기도 안 되는구나. 초반에 앞에 가는 놈은 승환이 하나가 선행 갔었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베스트 얘기랑이 아니니까 무빙력도 좀 배워야 되고 일단 서울 애들은 안 돼요. 서울 기수는 세영이 외에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횡렬 경마를 안 하잖아. 종렬 경마를 하잖아. 이 종렬 경마는 지금 어느 나라도 하는 경마가 없어요. 그냥 외국 가면 그런 경마는 있을 수도 없는 건데 다 횡렬 경마를 하지. 그러기 때문에 아주 후진국 경마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마. 근데 부산은 좀 횡렬을 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부산 경마가 선진 경마예요. 서울 경마보다. 제가 봤을 때는. 3번 더스타즈인데 좋아요. 패턴 좋고 조성건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보다는 더 잘 뛸 것 같습니다. 능력으로 보더라도 가장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걔도 계속 올라오는 시스템에 지난번에 살짝 조정을 갖추는데 이착을 했고 패턴적으로도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3번 더스타즈를 놓고 때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준비행 승부처에서 가장 필수적인 입상 가능마로는 3번 더스타즈를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요경주도 배당이 어떻게 팔리고 또 배당판이 어떤 마리펠이 인기만으로 팔릴지가 궁금한데 지난번에 제가 때려주게도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마필을 이번엔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세계 일주입니다. 지난번에 선행가는 자연천 마방에서 그때 당시에 2마리가 나왔었어요. 이 특급전사라는 마필하고 특급전사가 아니었죠. 그때 연결고리였나? 하여튼 2마리를 내보냈는데 세계 일주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행을 갈 것처럼 팔렸던 마필인데 결국에는 미끄러졌죠. 하지만 이번엔 선행 갑니다. 이번엔 선행 가고 또 경주를 리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지구력이 이렇게 우수한 마필이 아닌데 버틴 기수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죠. 거리가 1200으로 늘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선행을 가서도 지구력 부족을 현격하게 보여준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다 마필도 조건이 똑같아요. 1200 거리 경험이 있는 놈들은 능력이 없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1200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능력상으로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거든. 7분부 빨리 전제 이런 마필들이 팔릴 텐데 이놈도 마찬가지 조건이잖아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번에는 어차피 조건 자체가 똑같고 전력차가 미세하다면 항상 경마의 기본인 거예요. 앞장대는 놈이 장땡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고사성어처럼 흘러나오는 말로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편성에선 기본에 충실하고 3번 세계 일주를 능력도 되고 선행도 갈 수 있고 선행시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마의 기본이에요. 자, 부산제 7경주입니다.
탱크파워입니다. 간다고 소문을 다 냈어요. 이미 훈련도 이빠이 했고 또 훈련 상태도 좋고 또 1200엔 적정거리고 또 1200에서 또 최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기본적인 순발력에 있어서 선행선입 체력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또 추입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탱크파워는 이 편성에서 안 읽어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뭐 대가리로 때려야 되는 마필이고 메이비 플러시가 좋습니다. 어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 뭐 오버 메이비 플러시가 그냥 좋으니까 요 마필까지는 꼭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7경주입니다. 편성상으로 보면 9번 대견한이 이빠입니다. 거의 이빠이에요. 김영섭이가 이제 요즘은 가끔가다 하나 나와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대상경주에선 맨 밥짓거리하고 또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잊어먹을만 하면 이제 한 번씩 뛰는 거지 아니면 체중이 안 돼서 체중 관리가 안 돼서 못 나오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까지 다 알면 머리 아파요. 알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정보를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뭐 소수 있냐 그리고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직전에 이 마필은 뭐 다리가 마망해서 다리가 안 좋아서 못 갔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마필 자체가 그 조교시 뭐 살아있고 그놈이 또 이번에는 승부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내지는 뭐 말이 그냥 뭐 이 전반적인 다리 뻗음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무조건 가는 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저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한 내년이나 이럴 때쯤 되면은 제가 이제 동원을 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정보라는 게 필요는 없는데 워낙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기는 거니까 저는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번 제가 저도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 그 시대에 맞게 어떻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솔깃솔깃하고 본예상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본예상을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또 베낄까봐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대견하는 어쨌든 편성상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한 마리를 더 소개시켜드리면 일본 윈스타가 이번에 좋습니다. 마필들 철저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유실시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요거 작심 배당을 노리는 경주예요. 일본 배다리 폭풍도 좀 팔릴 거고 6번 카이어트 레터가 팔릴 것 같은데 얘네들이 팔린다 해더라도 특히 6번 카이어트 레터가 굉장히 세게 팔릴 거예요. 사실 6번이 안 되진 않습니다. 안 되진 않는데 얘를 대가리를 놓고 때리지 마십시오. 지난번이 거의 맥시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가 이번에 57kg 무중 달았어요. 그러니까 500kg가 넘는 마필도 아닙니다. 470담화짜리입니다. 그러니까 57kg를 달고서 옛날에 조성권이가 입상에 성공을 한 적은 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1200이었고 이번엔 1800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 경주 때 이쿠야스가 마필의 능력을 온팡지게 급상승된 전력을 끌어내어서 직전 경주가 맥심으로 볼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을 방어 막고는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가리가 아닙니다. 얘가 대가리로 배당판에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받치기로만 인정을 하고 일본 배다리 폭풍은 훈련 상태가 또 더욱더 좋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맥시멈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승부를 한 번 더 때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 마필도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두 마리를 다 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6번 카이오티레트는 방어만 하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초고배당도 가능한 경주다. 그래서 배당이 와장창 터질 가능성도 있는 부산제 8경주 메인 승부처 딱 3마리 갖고 가서 아주 지진나게 264.6배 한 번 더 지진나게 한 번 터뜨려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뭐 전문가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 300에서 500명은 저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제 예상을 안 듣고 딴 사람 거를 듣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산 제주만큼은. 아니 고배담도 이렇게 잘 맞춰드리는데 뭐가 잘못돼서 왜? 뭐 맞대기로 사니까? 아니 무슨 개밥그릇 같은 소리라는 거야. 맞대기로 사면 더 사야지. 예를 들어서 990만원은 주잖아. 그거 아까워서? 그 말같지도. 그러면 왜 2만원이 아까워서 왜 창고에 가서 사지? 그 돈은 아깝지 않나? 똑같은 얘기지. 반대로 생각을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산 구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연장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능력으로 보면 6번 와이드 버닝이 좋죠. 6번 와이드 버닝이 뚝심이 괜찮고, 또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지난번에 옥팡직이 끌어내었고, 이 마필은 발주는 안 돼요. 발주가 안 되는데 발주의 추진력이 굉장히 빠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발주가 안 되니까 추임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선임마예요. 선임마. 왜? 발주의 총알이야. 그래서 3코나 4코나 되면 이미 앞선에 가서 붙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종반에 가서 이제 올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임형 마필이지 추임마가 아니에요. 발주만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질 구분을 할 때 이런 말을 선임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 취임으로 봐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6번 와일드 버닝은 전개나 능력으로 봤을 때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이다. 그냥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퓨리스 파크 같은 마필들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전 덜덜하게 봅니다. 자, 부산 10경기로 갑니다. 6번 중앙체강을 놓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중앙체강을 놓고 때리고 1번 와이어2 같은 마필은 이번에도 잡아 뺍니다. 확 잡아 뺍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반대로 6번이 중앙체강은 직질전 경주 때만 잘 뛴 마필이거든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입상에 근접한 마필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요. 2%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노리는 이유는 올라오는 패턴이 좋고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은 병력에 의하지 않고는 자기가 뛰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본능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패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게 패턴이에요. 뭘 갖고 패턴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패턴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보면 그 회사가 성장해온 그래프를 경제 부분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그 성장 속도가 완만한지 또 아주 부족한지 그게 이제 차트에 정확하게 나와 있듯이 제가 말하는 이 분석 이 프로그램은 제가 이거를 갖고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갖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차트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필의 역사가 그래프로 다 나와. 그래서 저는요 이 그래프를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복기를 하는 연습을 5년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을 계속 그래프를 보면서 마필이 복기를 하고 지난 경기에 어떻게 뛰었고 이 마필의 역사를 얘기하는 습관을 5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지금의 이런 테크닉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들도 저랑 같이 UCC를 찍었던 뭐 손석번 의원, 신동훈 의원, 임승진 의원 많잖아요. 전천 의원, 김준 의원 뭐 수없이 많은 저랑 같이 UCC를 찍었던 의원들이 아니 어떻게 그 그래프를 보고 그렇게 복기를 짝짝짝짝 얘기를 하냐고. 그것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쌓았던 거예요. 어쨌든 6번이 덜덜하게 팔릴 것 같고 4번 미스터 칼리하고 9번 천주강이 강하게 팔릴 텐데 빡으로 갑니다. 빡으로. 6번 중앙체강을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지봉만세입니다. 부산 11경주 끝장승부입니다. 이번 지봉만세. 지난번 인기 1위로 팔리고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김용근이가 인기만을 뺐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야, 못 가도 너무 못 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는요, 사실 그 전에, 그 대통령배에서 녹밴드 타고 들어왔을 때부터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야, 어떻게 그런 대상경주에서 이렇게 편하게, 녹밴드가 선행을 가서 편하게 안 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걔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 그건 충분히 넘어갔어야 되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선행을 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래저래 그때 경주부터 좀 이상해서, 야, 지난주에 좀 뭐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박살이 났어요. 이번 주에 잘 탈 겁니다. 살살 이제 보이지 않게 골라탔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차에서 좀 올라타서 이제 또 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지봉만세는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놓고 때리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보기엔 배당이에요. 11경주의 끝장이 배당입니다. 팔리는 마필이 누가 팔릴지 모르겠어요. 뭐 벌마선인이 팔릴지 아니 행운신화 같은 게 팔릴지 마리론이 팔리겠네. 아무래도 2번 10번이 댕길이 팔리겠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덜덜하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10번 말을 이런 말이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 못 왔는데 저는 이런 말을 들고 와요. 그래서 10번을 이번엔 자르고 갈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끝장 승부처는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보다는 제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부산 제주는요 편안하게 하시죠. 편안하게 하시고 늘 잘하니까 늘 이기니까 그냥 믿고 오셔서 같이 그냥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 그래도 이기니까 이기는 게 더 확률이 높으니까 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오셔서 ARS도 좀 들어주시고 문자도 좀 신청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기는 경우가 했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대승은 부산경마부터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